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가 오현주 연구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다양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바다는 최근 52년간 표층 수온이 1.26도 상승했습니다. 세계 평균인 0.51도보다 약 1.5배 큰 수치입니다. 많은 분이 수온이 1도 정도 올라가는 것이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수온이 증가함에 따라 유해생물이 우리나라로 대량 유입되어 큰 재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유해적조는 양식장의 물고기가 죽게 만들고 독성 해파리는 생명을 위협함으로 사람에게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재해로부터 어업인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이상수온 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을 위해 혁신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저감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생긴 유해생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탐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조와 해파리는 익숙하실 텐데 괭생이 모자반을 생산한 분들이 계시죠? 괭생이 모자반은 쉽게 말해 해조류의 한 종류입니다. 중국 연안에 서식하던 모체에서 떨어져 나온 부유성 괭생이 모자반은 양식장의 시설물을 파괴하고 연안에 방치될 경우 악취를 풍기며 오염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괭생이 모자반의 경우 2017년 어선의 스크루에 감긴 괭생이 모자반을 제거하다 인명사고가 난 사례도 있을 정도로 바다에 방치될 경우 치명적인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바다 유해생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탐지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삼면이 모두 바다로 둘려져 있는 지형이며 최근 바다가 급변하고 있어 많은 현장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에서 담당 공무원만 활동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 끝에 민간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과 어업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제보해 줄 수 있는 국민 요원을 선발하는 것이죠.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적조감시단과 해파리 모니터링 요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26명씩 선발 후 활동을 거쳤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니터링 요원들과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비대면 교육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도 대응하며 자료에 대한 숙지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부유성 괭생이 모자반의 경우에는 기원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상에서 발견했을 경우 샘플을 채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꼼꼼히 설명하고 피드백하며 보완해 나간 결과 많은 샘플을 보내주셔서 괭생이 모자반의 유전자를 구별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실제로 성과가 있을까라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이 국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같은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사업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전해줍니다. 특히 올해는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시민감시단이 발견한 해파리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미기록종이 신종 해파리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세 종의 해파리는 향후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분류와 독성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관과 어업인, 국민요원의 협동으로 철저하게 모니터링한 결과 적조가 어디로 어떻게 이동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올해는 적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니터링과 별개로 더 많은 참여와 협력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쉽고 편리한 참여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빼고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하는 네이버, 구글 등 검색 엔진에 적조 신고나 해파리 신고를 검색하시면 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모니터링은 올해 처음 도입했으며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넓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결과와 더불어 조사선에서 관측된 결과 외에 위성, 드론 등 무인 관측 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이상수온, 적조, 해파리, 괭생이 모자반 등의 이동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 부유성 괭생이 모자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구를 통해 바다에서 건져진 살아있는 괭생이 모자반은 다양한 유용물질을 많이 함유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인데요. 추출한 기능성 물질로 화장품이나 바이오 비료 등의 수입에 의존하는 원료를 대체할 수 있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함께라는 것의 또 다른 힘을 발견했습니다. 올해 이룬 많은 성과는 혼자 혹은 기관 단독으로는 해내기 어려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일처럼 바다를 지켜봐준 수많은 모니터링 요원, 생계를 위해 일하는 현장에서도 이상 현상을 제보해준 어업인들, 피서를 즐기다가 바닷길을 걷다가 문제를 발견하고 신고한 국민들 덕분에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어떤 일이든 문제 앞에 적극적으로 맞서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체크포인트 하나, 내가 담당하지 않아도 먼저 시작한다. 체크포인트 둘, 모두가 함께 꾸준히 해나간다. 체크포인트 셋, 나의 혁신은 가랑비이다. 사실 제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괭생이 모자반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하지만 적조부터 해파리까지 다양한 분야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닌 분야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여러 사업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는 두부가 아닙니다.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자를 수 없고 혼자 지킬 수도 없습니다. 비록 괭생이 모자반, 저염분수, 냉수대를 담당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해파리와 적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 업무는 아니지만 협력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죠. 이처럼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각자 담당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만 바다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구분되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에는 고수원, 저염분수, 냉수대, 적조, 해파리, 괭생이 모자반에 의한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할 수치나 변화들은 자신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발견하면 공유하고 서로 함께 해결 방법을 고민할 때 더욱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혁신이란 가랑비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랑비는 고작 이 정도의 적은 양에 비해 옷이 젖을까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옷이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비인데요. 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측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고 노력한 혁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저와 같은 마음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계실 수많은 국민 모니터링 요원들, 바다를 벗삼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어업인들, 그리고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수많은 분들, 저는 그 모든 노력이 모여 대한민국의 바다가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해파리를 봤어요. 이게 적조 현상이 맞나요? 라는 신고는 개인에게는 스쳐가는 작은 일이지만 그 일들이 모여서 아픈 바다를 살리고 어머니와 같이 한없는 사랑을 주는 바다가 가진 원래 그 모습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바다에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을 찾으실 수 있도록 혁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지만 꾸준히, 힘들어도 지속적으로 혼자가 아닌 다 함께 가랑비 같은 혁신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